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메리츠통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운의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서 핫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HB테크놀로지 가져오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만나보죠.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OLED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 이권희 차장께서는 OLED 전 공정 검사 장비 절대적 강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HB테크놀로지가 저희가 11월 달이었나요? 중장기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오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도 좀 선방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때는 좀 지루했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좀 돌아서면서 그리고 IT에 대한 기대감들 좀 증가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HB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OLED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HB테크놀로지 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일단 OLED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 공정에서 이제 본 공정으로 들어갈 때, 후공정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좀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LCD, BLU 관련된 매출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검사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올라온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퀀텀닷 OLED 투자부터 시작해서 대형부터 시작해서 중소형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 OLED가 이제 2배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관련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지금 또 OLED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중국 관련돼서 또 이제 투자가 계속 또 지금 유입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그 계획되어 있었던 중국 내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미뤄졌던 부분들이 올해는 또 다시 이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테크놀로지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잡히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좀 미뤄졌던 설비 투자가 올해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건희 차장님께서 워낙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하반기가 지나서면서부터 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가지고 정체 국면에 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OLED 관련된 대표 종목이었던 SF라던가 AP 시스템, 그다음에 중소형 OLED 관련들이 동반해서 실적도 좋아졌었고요. 주가도 많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잊혀졌었던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쪽에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OLED 6세대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의 설비 투자가 이제 재개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삼성 쪽에서도 대면적 TV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설비 투자 기대감들이 좀 확산되면서 OLED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동안의 수주가 조금 뜸했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었던 실적들이 있었겠지만 올해서부터는 이제 신규 수주가 나오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이제 기대감과 플러스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그렇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좀 싼 가격에 저평가됐었던 흐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2월 한 20일 정도 지금 그 공개를 할 걸 예상되고 있는 이제 폴더블 폰,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폴더블 폰 쪽으로 지금 그 포맷을 좀 갖춰 나가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면 차기 이제 아이폰 쪽에서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제 OLED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LCD 쪽은 계속해가지고 조금 설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고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포메이션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OLED 쪽은 폴더블이라던가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 또 롤러블 TV까지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을 넘어서서 폴더블, 롤러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적용되는 그 제품군들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쪽 위주였었지만 모니터라던가 뭐 태블릿,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대형 TV 쪽까지도 지금 확산되는 기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2016년도 이후에 새로운 어떤 빅사이클에 대한 시점이 다가오지 않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되고 있는 이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승 모멘텀이 큰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두 분의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M&A 통한 관련 사업 강화, 이건희 차장께서는 최근 OLED 관련주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부분 신규 라인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 소재 주문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 OLED 관련주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고요. 또 과거 2016년에 이은 OLED 업종 제2차 빅사이클이 다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그 제가 차트로 한번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시기가 18년 11월 12일이었는데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지금 좀 약간 횡보를 보이다가 뭐 올 연말 들어서 보면서부터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제가 추천이 아니라 그 종목을 이제 언급했던 날이었고요. 그 뒤로 조금 이제 흔들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한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외부 보면 지금 뭐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면 원익 IPS는 완벽한 그 OLED 관련주는 아니지만 원익 테라세미콘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보면 소재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또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OLED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좀 증가하고 있다. 그거에 비해서는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약간 5일선, 11선을 조정받으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큰 종목들조차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뭐 탑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뭐 HB 테크놀로지를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는 뭐 담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부품 관련해서 OLED 부품으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FPCB 관련돼서 뭐 BH라는 종목조차도 지금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OLED가 확산되면 결국에는 FPCB가 쓰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더라 보시면 하나의 큰 군을 형성하고 가기 때문에 뭐 이쪽을 다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OLED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M&A 통한 관련 사업 강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네. OLED 말고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 있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네.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이후서부터는 2015년도에 이제 K맥이라고 하는 후공정단에서 그 검사 장비하는 업체를 또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LET라고 하는 또 검사 장비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제 K맥 같은 경우 지금 상장된 회사이고요. LET라고 하는 회사 자체도 비상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가 전공정단에서 이제 검사 장비를 또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규모 다른 어떤 섹터에 있는 검사 장비 쪽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건희 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익 IPS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이제 증착 장비 전용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까지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사업군을 이렇게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K맥이나 LET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검사 장비, HB 테크놀로지 고유의 어떤 사업 영역 외적으로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업에 대한 영역을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업체들을 지금 인수를 하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주에 대한 규모 자체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고 혹은 다른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뺏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단에서 큰 장비를 수주를 받게 되면 이제 후방 쪽에서 자회사들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값어치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경쟁력이 좀 강화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검사 장비 쪽과 관련된 업체들이다 보니까 또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수하기 직전의 상태에서는 뭐 HP 테크놀로지가 하는 장비라던가 다른 인수 전 회사에 있어서의 경쟁관계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은 좀 완화되고 오히려 규모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기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비든한 예로 보면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 내에서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사이클이 좋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점수를 주셨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두 분의 점수입니다. 동일한 점수 제시해 주셨네요. 조민규 파트너와 이건희 차장 모두 8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높은 점수죠. 지금도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 뭐 지금 수급 자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화면 보여주시면 네. 수급은 최근에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 여전히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한 달 동안의 누적 순매수로 보시면 연기금과 투신이 주로 이제 많이 샀다, 보험까지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 사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이제 뭐 이걸 진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뭐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주봉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빠졌던 부분에 대한 뭐 제자리 돌림 정도까지 왔고요. 예전에 한참 좋았던 주가가 6,000원대였는데 지금 그때 저항받았던,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000원까지는 충분히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셔서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 오늘 주가가 약간 좀 장중에 변동폭이 컸던 거는 이제 작년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네. 실적이 뭐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었던 내용들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익 실현 및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는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업종과 관련해서 뭐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 1년에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계속 수주가 좀 정체되거나 지연됐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과거에 이제 지연됐었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가 되고 시작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난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서부터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투자에 대한 그 사이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마찬가지로 HB 테크놀로지도 단기간에 봤을 때는 뭐 일봉상에서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은 다소나마 조금 올랐다라고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뭐 단기적인 숨고르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수주가 가시화되거나 수주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표면화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주가는 한 단계씩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가져오셨습니다. 키워드 만나볼까요? 이건희 차장께서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중간 성과 발표 주목,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순조로운 임상 진행 업그레이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임상 성과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외국계 창구에도 매수세가 좀 몰렸었고요. 주가도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올해 임상이 좀 여러 차례가 좀 완료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스케줄을 보시면 이제 임상 3상으로 진행을 해서 진입을 했거나 혹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로메드라던가 뭐 네. HLB, 뭐 신라젠 이런 메지온까지 해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상 2상을 성공을 하게 되면 선 판매에 대한 부분, 선 후가 후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 자체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신약에 대한
필요도가 상당히 높은 질환들 위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두 가지 관련해가지고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임상 3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 판매에 대한 승인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3상을 또 한번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하다가 3상으로 넘어갈 때 이제 기업 가치가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들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임상했었던 진행 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 단계 좀 높은 가격으로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호구 감소증 치료제하고 구강 변막력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임상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도 뭐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되면서 빠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3상까지 가지 않고 이미 이제 허가와 승인만 나타나게 되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 가지씩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까지 임상 스케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과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연내 임상 2상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술 수출 가능성도 증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엔지캠 생명과학 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일단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답답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거래량이 적고 좀 큰 돈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은 좀 물량을 모으기도 좀 어렵고 뭐 팔기도 좀 어려운 종목인데 일단은 좀 그래서 중장기로 좀 들고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게 이제 가장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찾아보시면 근데 호중구 감소증이 뭔지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셔야 될 텐데 호중구는 백혈구 안에 있는 그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백혈구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엔 면역력을 떨어져서 결국엔 뭐 죽는 그런 현재 뭐 그런 문제의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할 텐데 중간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언제 나올 거냐라는 게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포인트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월이나 뭐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미국 암 여궁구 네. 학회가 열리고요. 이제 뭐 AACR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5월에는 아스코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주로 이제 5월을 이제 피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3월 내지 5월에 이런 학회에서 만약에 이제 뭐 중간 결과 발표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 또 한번 뭐 주가는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막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는데 그것도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6월 정도면 임상 이상이 더 완료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올해 스케줄링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을 보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부터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권희 차장께서는 구강 점막염 치료제 임상 2상 6월 완료 예정,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미국에서 인정받은 신약 개발 기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미국 정부 자금의 지원을 받게 됐죠. 이 미국에서 인정받는 신약을 개발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약인가요? 일단 이제 아까 그 호중구 감소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적인 그 병증이라고 해야겠죠. 적용되는 병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호중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 또 이제 방사능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백혈구 쪽에서 좋은
좀 우리 면역 세포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면역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호중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혈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지 않게끔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금성 방사성 치료제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나사라던가 이제 정부 그 미국에 있는 보건 당국에서 핵 미사일,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급격하게 어떤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전략적인 어떤 비축에 대한 약물을 필수적으로 좀 비축해 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약품을 개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이 미국 그 정부에서 개발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라는 이슈는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이런 그 학회가 열리면서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자금을 소유하거나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 없이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을 받으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로 납품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으니까 뭐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매출처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신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엔지캠 생명과를 하고 있는 급성 방사성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임상에 대한 결과만 가지면 거의 뭐 그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멀쩡한 사람들한테 혹은 쬐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방사능을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동물 임상의 결과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주목받았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말고도 구강 점막염 치료제도 올해 6월에 임상 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치료제 모두 임상이 올해 성과를 좀 이룬다면 주가 역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구강 전막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이 6월 정도면 이제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상 자체가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약으로 출시되는 건 한 202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치료제가 없는 거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다. 퍼스트 인 클래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뭐 호중구 감소증, 뭐 전막염 치료제, 구강 전막염 치료제, 그다음에 급성 방사선 치료제인데, 일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뭐 엔지캠 생명과학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게 임상이 완료가 되고 잘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뭐 바이오 투자하는데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링을 잘 보시고 그에 따라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분의 점수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한 두 분의 점수입니다. 이권희 차장께서 8점 제시해 주셨고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9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9점 정말 높은 점수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바이오 관련된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소외를 받았었다가 오늘서부터 조금 눈에 띄는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미래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한번 11만 원 정도 때까지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다가 12월 달에 한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회사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수가 좀 생기면서 발생했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스닥 150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갔었던 흐름들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바닥을 좀 잡고 이제 우상향되는 패턴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 앞쪽에 있는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뭐 요 부분만 좀 넘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앞서서 이건희 차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케줄을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주가는 계단식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9점 정도의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께서도 투자 의견 제시해 주시죠. 일단 뭐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바이오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다 뭐 국내 임상이 많은데 사실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 뭐 3상하는 기업들은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임상 3상 진행하는 뭐 회사들 대부분 뭐 시총 자체가 뭐 3조, 4조, 5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엔지캠 여전히 아직까지 7,700억대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상 이상을 성공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3상으로 넘어가던 조기 판매가 이루어지든 간에 사실은 뭐 기업 가치는 뭐 1조 6천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력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엔지캠 생명과학과 HB 테크놀로지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언제까지나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메리츠증권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운의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